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라인이십니까? 백제인이십니까? 요즘에 라방으로 뭐 다양한 주제 강의 이런 거를 잘 이제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꼭 하나, 이거 꼭 하나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지역 감정과 관련된 거를, 이것도 사실 여러 차례 찍었는데, 찍으면서 이, 요 얘기 내용은 사실 뭐 아주 명확하고 막 이런 거지만은, 실제 생생한 예시 같은 거를 저의 이런 선조, 뭐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이렇게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족보 그리고 본관 막 이런 거 그 교육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쇼츠 중에서 뭐가 하나가 예전 그거 중에서 위조족보 감별법, 선산 문제로 종친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게 바로 그거 아니면 다 조선 후기에 어, 족보 산 겁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양반 비율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다 종친해서 늘 저는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투병 전에도 짜증나. 제가 그거랑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골라서 해요, 좀. 이를테면은, 자부심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희귀성씨인데 엄청나게 많은 이 문인, 뭐 양반 사대부라고 하죠.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급제를 해야 이제 사대부로서 이제 한양에서 계속 그 뭐 정승, 판서, 대제학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데 그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깨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종친회에서는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 근데 고려에서 조선 이쪽 부분에는 맞는데 맞고 그렇게 한데 고려 위쪽으로 가서 신라 이렇게 가면은 그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많으셨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그러시고 그거보다 더 한 거는 더 이제 좀 고모마저도 막 제 입을 막 막으려고 막 이렇게 막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정신 어른 한데 아니 어차피 우리 그 선조가 서역 지방에서 신라로 귀화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고모조차도 이제 막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를. 왜냐면은 뭐 자부심은 좋은데 지금 각각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나는 또 여러분은 신라인이십니까? 백제인이십니까? 저는 족보로 보면은 신라인이네요. 더 올라가면은 서역 지방에서 뭐, 말 타고 이렇게 전투하고 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엄마는 아예 그냥 신라 왕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외가 쪽 사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거기 종친회는 더하다고 하더라고요. 경북에 있는 그 지역 이 본관, 저는 대동강 지역이 본관입니다. 이 대동강 지역이 본관이라는 것은 거기가 중국과 접경지대가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군이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해야 되고 장군이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고려 초의 왕건 최수종이 다 이렇게 본관을 대동강 쪽 또 경북 쪽 이렇게 그 본관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너무나 자부심이 장난이 아닌 양반 집안이고, 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할아버지 맨날 외워야 돼요. 뭐뭐뭐 자손 뭐뭐뭐 파 몇 대손. 내가 또 장손이야. 장손이 계속 딴지 걸고 있으니 사대부 집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거고 또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딴지를 걸죠. 근데 오늘은 그걸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혹은 제가 여러분이 신라인지 백제인지 한번 따져보려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라인도 백제인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남, 호남 지역 감정이 있었다. 라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빠져들고, 여러분 신라 지역에, 백제 지역에 몇 세대나 사셨어요? 지역 감정은 나이가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년대생이에요, 지역 감정은. 그리고 다른 나라도 어디를 가도 뭐 지역마다 괜히 막 놀리고 막 이런 거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 이 정치적인 양극체제의 판가리와 함께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활하게 정치적인 목적, 뭐 돈과 관련된 목적으로 엄청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역사 뭐 책을 읽는다 하면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제가 확인해야 될 자료들로 가득 찬 그런 것들을 골라서 독서하고 학습하고 이렇게들 하는 편이거든요. 70년대생 지역감정과 같은 지역감정이 한반도에 있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한 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부분적으로 뭐뭐로 얘기할 수 있을지, 영호남 지역 감정뿐 아니라 여러 곳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얘기고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부지불식간에 젖어 있는 그런 경우. 몇 세대나 사셨는데요, 신라에, 백제에. 우리 엄마 쪽은 상할아버지 때까지 경북 특정 지역에 사셨거든요. 그러면 신라인이 아직도 신라 왕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쪽은 대동강 쪽에 신라 고려시대까지, 고려시대 일정 부분까지 사셨으니까는 뭐 북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신라 장군이었는데, 중국과 싸웠는데. 실제로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신라로 기화해서 여러 전투에 다 들어가, 자료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운 것은 당나라랑 싸웠죠. 우리 엄마 쪽 왕실에서 물밑에서 대동강 밑으로는 우리가 할게 했는데 당나라에서 약속을 깨버리네. 그러니까 아빠 쪽 대동강 근처 이 장군이니까, 장군은 이 새끼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공격을 하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최소한 태조 왕건 최수종 때까지 거기에 양가가 사셨기 때문에 본관이 그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늘 총신에서 얘기하시는 사대부, 계속 합격을 해야 돼, 계속. 그래서 한양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친가 쪽 역시도 그럼 신라 쪽인가? 그런데 현대사의 막 그 복잡한 과정에서 강원, 전남을 제외하고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산돼서 정착이라기보다 어쨌든 잠깐이라도 사시다가 결국에는 다 서울, 경기 쪽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체성이, 예를 들면 부산에 정착하면은 신라고 똑같은 친가인데, 그리고 전북에 정착하면은 백제, 신라인과 백제인으로 나눠져 버리는 건가? 그게 인간의 취약한 그 부분을 되게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영남이고 호남이고 어디 가나 어느 곳에나 이상한 놈들은 다 있어요, 원래.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요. 나 백제인이야, 나 신라인이거든. 정신들 좀 차리시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신라, 백제는 역사상 시간별로 막 그래프를 막 영역을 그려본다면 대부분은 점이에요, 점. 우리 엄마가 있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제라면은 우리 요 동네, 뭐 위례성, 아차산, 이런 그런 점들. 뭐 심지어는 아차산도 고구려가 막 주둔하고 그랬잖아요. 부여 고구려에 비하면은 신라 백제는 족밥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상 이렇게 그래프가 막 이렇게 컴퓨터 그래프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쫙 펴졌다가 쫙 펴졌다가 이렇게 다시 또 쪼그라들고 통일신라가 됐죠.
그때는 인재등용을 필요한데 다 했으니까. 심지어는 서역지방에서 와도 장군으로서 잘할 수 있으면 썼으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중국을 두는 부릅뜨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점으로 돌아가요. 왕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호족들이 막 바로 합니다. 그 호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부터 신라랑 백제는 족밥이었습니다. 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영남의 뭐 한복판, 호남의 한복판도 아니고 경북의 점들, 또 뭐 서울의 점들, 위쪽에 워낙에 문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밝은 데에서 이제 후진대로 점점 오는 거예요. 저는 신라인일까요? 저의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나 오래전 외가 쪽의 할아버지나 신라인이셨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신라가 가장 좀 촌스럽고 가장 늦었어. 가장 센 데가 고주몽이나 원조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주라고 하는 곳 아세요? 나주가 고려시대 목이 됩니다. 나주목. 이쪽도 새로운 곳이 결합돼서 된 곳이, 여기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각각이 어쨌든 간에 뭔가 잘 국정 운영을 잘해서 쫙 펼쳐질 때가 각각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백제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주는. 그건 나중에 후삼국 시기에 고려가 통일할 때 나주가 역할을 되게 하거든요. 백제 정체성이 아니에요. 백제는 서울 쪽에 있다가 실제로는 진짜로 막 고구려가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광개토대왕 막 장수왕 이렇게 되면은 충청도로 이사 가야 돼. 어쩔 수가 없다고. 호남 지역 전체 그리고 영남 지역 전체에 신라 백제가 각각 이렇게 했던 적이 잠깐 있지만은 그게 무슨 심지어는 진시황의 뭐 9년제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호족 다시 다 살아나는 거야. 마한, 진한, 변한 이 소국들이 꽤 상당한 소국들이 많아요. 변한도 되게 독특한 선진 문물이 들어간 곳이고, 그래서 변한이 사실 영토가 되게 넓었지 오랫동안. 그 시뮬레이션 그래프 같은 걸 컴퓨터로 한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네. 쫙 되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쫙 이렇게 되고.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등용이 쫙 늘어날 때는 굉장히 잘 썼죠.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있었지만 통일되자마자 다시 점으로 돌아가요. 다 호족들이야. 그리고 고려 세워질 때 신라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그건 그냥 역사니까요. 그럼 이제 고려 시대에 대동강을 본관으로 했던 우리 아버지 쪽이랑 또 경북 한 지역을 본관으로 했던 어머니 쪽이랑은 신라인입니까? 최수종 나오면서부터 고려인인 겁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가 쪽, 외가 쪽 다 이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양반 집안은 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종친에 가보면 다 진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쪽은 내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촌들한테 들어보면은 이 다른 정치적인 의미의 그게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그 동네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우리 종친의 아버지 쪽 종친의 이상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양쪽이 고려에서부터 조선하면서 엄청난 문관들 사대부를 엄청 배출하거든요. 특히 아버지 쪽은 희귀성씨인데 그 인구 비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배출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부심들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그걸 깨는, 원래 장군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막 화를 내시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하면 안 되는 말, 옆에 막 고모가 갑자기 막 내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말은, 원래는 신라의 귀화를 한 거고, 서역지방, 원래 할아버지가 서역지방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되게 족보에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양쪽 다 너무 세요, 진짜 이 자부심이. 근데 그거보다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현대사에 있었고, 현대사에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문무견변에 다시 고대와 중세, 근세, 근대를 합해서 현대사에서는 임정에서는 말하자면 문관이고, 또 간도에서는 무관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분 신라인이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건 직책을 말하면은 역사책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면 안 되고, 문관이셨고 신흥무관학교의 무관이셨습니다. 백범, 이승만 동시대. 신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자부심이 그런 실천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언제 뭘 하고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나왔어, 양쪽 다.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많이 나왔어.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신라나 백제는 점과 같은, 그리고 그랬다가 쫙 이렇게 했다가 다시 점으로 돌아가요. 통일신라가 된 다음에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다 호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진나라의 9년제 같은 게 조선 와서 된 거예요. 조선은 중앙 집권화가 확 돼버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사대부는 사대부의 나라죠. 왕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럼 그때는 조선이죠. 그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조선 분들이신 거죠. 신라인도 백제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본적인 기반, 지역 기반이 본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벼슬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대문 안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특히 계속해서 벼슬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저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향반, 잔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버지 쪽은 원래 대동강 쪽이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분포 같은 것도 다 예전에 검토를 했었죠. 그 자료들 다 찾아봤거든요. 전국에 거의 고르게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호남 쪽, 영남 쪽, 백제인, 신라인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퍼진 시기가 뭐 고려 아니면은 조선 아니면은 고려인, 조선인이고, 그 다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죠. 엄마 쪽은 또 전국 영호남 다 있어요. 그 경북 그 도시 진짜 완전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는 상할아버지 때까지도 거기에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천 년이나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사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동란을 겪으면서 엄마 쪽도 아빠 쪽도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근데 내가 이를테면은 부산에 이제 정착한 그 곳에 사촌 동생들이 신라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또 뭐 호남 쪽에 뭐 정착한 일가가 백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몇천 년이나 살았다고? 최근에 흩어져 이렇게 된 거는 기껏해야 몇십 년 전인데, 6.25가 그렇게, 지금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반세기를 살아가지고 6.25가 그렇게 먼 일이 아니라 한 70년 정도 전에, 그때쯤에 이제 휴전협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고작 그만큼 살고 거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대부터 영호남 지역 감정이 있었고 신라 백제 있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대에 뭐 백제계통 족보 따져가면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울산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백제인입니까? 고대에 신라 족보야. 근데 지금 서울에 살아. 신라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지. 이거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언젠가부터 이게 인간의 취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전라도 놈들, 그리고 갱상도 놈들, 이걸 가지고 장사가 되거든. 뭐가? 권력과 돈의 장사가 되거든.
박통이 전반기랑 후반기랑 저는 좀 많이 다르게 평가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후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오일 쇼크 두 번째 거, 그리고 또 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어 이 금융적인 그 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금리도 그렇고 상환 압박 이런 것들, 그리고 중복 투자, 그리고 뭐 그때 어쨌든 앞쪽에 했던 것들이 이제 막 그 꼬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그 앞쪽에는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쪽에는 정치적으로도, 아니 박통이면은 영남에서 당선시켰겠네. 호남에서도 압도적으로 표가 났어요. 그 뒤쪽 독재자 말고 앞쪽에 박통은 경제도 그래도 괜찮게 하고, 근데 거기도 문제가 거기에서도 내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걸 한 번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찾아보세요. 커맨씨. 호남에서 박통, 영남에서 박통 차이 없어요. 60년대까지도 신라 백제 때부터 무슨 영호남 지역감정, 신라 백제는 점들 가지고 있다가 잠깐 했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호족들이 있고, 그리고 후삼국조차도 연결된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지역감정. 커맨씨 찾아보세요. 60년대 영호남이 같아요. 근데 70년대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나중 그거 약속하지 말고, TK와 PK가 또 좀 달라요. PK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진영이야. YS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는 그거죠. 근데 이게 깝깝해가지고, 왜냐면은 이 진짜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의 취약함을 이걸 자극시켜서 정권을 잡고 돈줄을 잡고 하는 요 짓거리를, 그게 역사가 길지 않다고 증명이 된다고요. 영호남의 성향이 뭐 신라 백제 때가 아니라 현대사에서도 차이가 없다니까. 진보 성향이 좀 강한 영호남 같이 있고, 보수 성향이 강한 뭐 일정 지역이 있고, 이런 식이지 차이가 없어. 근데 이거는 경제 개발을 하면서 앞쪽 부분을 잘 하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특정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수행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호남 쪽은 평야가 많고 하니까 곡창지대고, 그리고 영남 쪽에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먼저, 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근데 다 자기 욕심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할 정도까지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되는 사람들이 활용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어차피 통상국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었고, 근데 그럴 때 거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영남 쪽에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시설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도 어려움이 많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요 뭐라고, 경제적인 그런 성과라든지 과정의 그런 열매들도 그때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비대칭적이 되거든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커맨시 자료를 찾아보세요. 인프라들이 구축된 시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산업시설, 그리고 그냥 건물들만 이렇게 영상 같은 데로 지역마다 봐도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양쪽에서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신라인이나 백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갱상도고 전라도고 간에 이상한 새끼들은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이 백제 정체성, 신라 정체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쪽 얘기할 때 한 번만 입 놀리기 전에 내가 몇 천 년이나 여기에 살았다고 그 생각 해보세요. 나는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신라 정체성이 2000년 정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천 년이나 사셨는데요. 자료 대보세요. 난 자료가 정확히 있어요. 엄마 쪽 아빠 쪽 다 정확히 있어요. 그리고 위조족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또 늘리겠다 남겼어요. 일찍부터. 그렇지만은 신라에 정착하셨던 할아버지는 신라인이에요. 신라의 왕족이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신라인이에요. 그러나 고려가 되면서 각각 대동강에서 또 안동에서 고려인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되면서 사대부들 배출하면서 조선인으로 사셨고, 그리고 일제 시기에 임정에서 또 간도에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셨고, 지금 어느 집 대전에 있건 부산에 있건 요즘 다 서울 경기 쪽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여튼 강원과 전남 이외에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갈랐어. 신라 백제?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몇 대나 살았다고. 6.25 이후에 몇 대나 살았다고. 그리고 원래 서울에 있었고, 원래 경북 지역에 있었고 한데, 그 몇십 년 살면 거기가 정체성이 됩니까?
그리고 저쪽 놈들은 말이야 음에 응? 그러지라 뭔데 아이가 뭐 뭐라고 해 하여튼 이게 왜 자연스러운 막 릴스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 몇 천 년이나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자료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어느 지방이나 좀 이상한 사람들은 있어요.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불균형 있죠.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그거 그리고 나서는 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쫙 갔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근데 그랬을 것만 같은 정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박통이나 DJ가 인정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 주위나 그 뒤에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광주 같은 데는 너무 거기 분들 목숨 붙어있는 한 그 잊혀지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가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성숙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더라고 대부분 정말. 또 그런 저기 내에서 또 막 문제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슨 깡패가 막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내가 뭐 전에 앞서 말했던 염치는 좀 있어야 돼요. 피해 대가로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민주공화국으로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데서 어쨌든 저는 막 경상도 놈들이 뭐 어쩌고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 호남 같은 경우에 경제적 불균형이라든지 그게 아무리 뭐 그 천칭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건 있다고 해도 분명히 더 불이익을 받았고 그게 아니라 생명, 목숨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진짜 엄청 진짜 폐륜적인 막 이런 것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제 정체성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게 주고받고 반복이 되고 그걸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은 권력에 도움이 되고 뭔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좀 쉽게 나와 그런 말이. 갱상도 전라도 이게 쉽게 나온다고.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뭐 이 족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하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소에는 족보에 대해서 오히려 막 어른들한테 기분 나쁘게 한 얘기를 주로 하고, 나는 신라로 귀화한 외부에서 왔다 이 얘기하고, 또 뭐 내 자신이 뭔가 그거야지, 존경할 만한 분들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뭐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정체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0년 신라 왕실에서, 왕실 도시에 살았던 어? 집안도 신라 정체성으로 지금 살지 않고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살고 있고요. 조선시대 어마어마한 대제학, 정승, 판서를 배출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종신 할아버지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도 나오시고, 문무견비인데 무 쪽을 계속 경시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아니고, 그, 그걸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야지. 진짜 내 나이밖에 안 되는 지역 감정, 이런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있고,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유명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판단은 다른 것보다는, 내가 경제적인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출에 수입 수출에 유리한 방식을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하고, 가까운 입지를 고겠다 하는 게 낫고, 이쪽은 이제 어차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이해가는데, 거기에서 불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걸 가지고 감정 이용하려고 하는, 양쪽 다 했습니다. 근데 뭐 한쪽이 더 많이 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게 한쪽은 또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고립당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제 개인적인 판단. 제가 근데 뭐 그런 판단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책을 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드라이하고 자료들 많이 나와 있는 책들 주로 많이 보거든요. 현대사뿐 아니라 근대사, 현대사 부분은 더욱 그러한데,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했던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것, 이런 걸 근거로 했을 때 어, 조금 더 차별당하고, 사람은 어디나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해. 근데 이렇게 몰린 면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갱상도 놈들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들 중에 성숙한 분들이 하는 건 아니야, 볼 때. 근데 그것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내 신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바라는 바지. 그런 거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지. 갱상도 놈들, 저 대구 것들, 저 안동 바라는 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
교과서 다시 써야 돼. 광주항쟁, 부마항쟁, 광주항쟁이 같은 선상이라고요. 그리고 그쪽 분들이 거의 비슷한 성향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씨발 진짜 이용해 먹는 새끼들 때문에. 근데 그걸 알만한 사람들도 거기에 잘 말려 들어갈.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똑같아요. 부마, 광주 항쟁이 똑같은데 부마 항쟁이랑 분리시키려고 하고, 부마 항쟁은 물밑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어쩔 때 막 이상한 공격도 맞기도 하고, 그런 새끼들 중에서 처벌할 놈들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떠들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떨어뜨려 놓은 게 교과서 다시 써야 된다니까. 둘 다 전두환과 최대창이 들어갔고, 이쪽과 이쪽 사이에 최대창 삼공승은 몇 달 동안 학살을 훈련을 했다고요. 염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가 언제냐 그제냐 그때 또 갑자기 주절주절 총수하다 한 게. 그래서 왜 부마와 광주와 같은데 신라 백제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영호남 지역 감정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게 최소한 그렇게 더 씌워진 그것만 걷어냈으면 좋겠어. 어디 가나 조금씩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주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쌍놈 새끼들이. 철저하게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그래서 나는 광주 같은 데는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런 면을 보는 분들이 갱상도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대구 뻔하지. 부산 아무리 뭐 그래봐야 나중에 다 똑같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백제인도 신라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초들, 기반들, 시스템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 원래 어디나 이상한 새끼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맞게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각각의, 이제는 양극 체제가 이제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스탠스가, 실제로는 지금 다양한 스탠스가 없거든. 근데 다양한 스탠스들에서 사유하고 토론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아니 씨발, 신라하고 백제가 지금 없는 나라인데 뭔. 여러분 신라인이세요, 백제인이세요? 백제인이세요, 신라인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 이용하는 새끼들한테 당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진짜로 그럴 리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들조차도 요것만큼은 아주 그냥 탁 빠져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예. 저 이거 되게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잘 못 올리겠는데, 이건 모르겠네. 오늘만도 지금 이거 여러 번 찍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게 각각 백제 정체성, 신라 정체성을 가진 분들한테 양쪽 다 싫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야, 신라 쪽 족보를 가진 사람이 약간 신라 쪽 특히 거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백제 쪽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이 새끼가 지금 우리 편인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왜 당신들 편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때